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이플랫폼 비전 선포식에 이어서 산업기술기반 구축 중장기 전략 발표 그리고 산, 학, 연, 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의 좌담회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이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오후부터 시작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업종별 협의회 추진 실적과 아이플랫폼 운영 방안 그리고 산업기술 개발 장비 통합관리 운영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드리면서 앞으로 아이플랫폼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이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업종별 협의회 추진 실적 및 아이플랫폼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송석 연구장비관리팀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송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의 송석입니다. 산업기술 기반 혁신지원단 오늘은 아이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아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추진 배경과 실적, 그 다음에 아이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240여 개 연구기반 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아직도 연구 장비를 찾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국 단위로 구축된 혁신 연구 기반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장비 활용 지원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플랫폼에 대해서 기획을 초기에 추진을 하였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단순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와 지원 측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연구 장비를 찾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장비 활용 중심으로 저희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오늘 아이 플랫폼이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튜브도 아이튜브로 바뀌어서 오늘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추진 체계 측면인데요. 최초 저희가 이제 아이 플랫폼을 기획을 할 당시에 산업기술 혁신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지원단이 운영이 되고는 있었지만은 어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런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지원 체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컨셉을 잡았고요. 지금 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산업기술혁신 지원단은 아이 플랫폼으로 오늘 출범을 하였고요.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원 사업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추진되는 산업혁신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아이튜브를 오늘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을 하였고요. 이 부분도 이제 최초에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래쪽 그 뿌리 부분에 보시면 240여 개 연구 기반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6대 업종 대표 기관이 주대를 해서 장비와 인력,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을 하고요. 만들어진 서비스는 아이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완성해 가고자 합니다.
20년 활동 경과입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연구 장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있고요. 19년 11월에는 연구 장비 관리 관련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기재부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기구축 기반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사업을 위한 기획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3월에 신규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 4월에는 신규 사업 기획 보고서 작성, 5월에는 정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바 있고요. 9월에는 기업 대상 공공 연구 기반에 대한 활용 수요 조사, 11월에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혁신기원단 업종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각 연구 기반 센터의 서비스 현황 조사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센터들이 지원 가능한 품목과 서비스를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서 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산업혁신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공공 연구 기반에 대한 기업의 수요 확인,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품목 발굴, 기관 간 연계 패키지 서비스 발굴, 연구 기반 센터에 대한 정보 현행화와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튜브가 되겠죠. 오늘은 아이튜브인데 아이튜브에 이런 정보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이런 등의 사업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신규 사업 기획 중심의 협업 활동, 그러니까 그 키아트와 연구 기반 센터와의 협업 활동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구 기반 정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센터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을 하고 다음은 이 기업 수요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기반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검토 절차를 페이즈 2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를 해서 그 발굴된 품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핵심 품목에 대한 확정, 그다음에 찬연도에 대한 사업 공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이렇게 단계 절차를 구성을 하였고요. 각 프로세스별로 이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페이지 0부터 페이지 2까지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페이지 1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수요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아직도 장비명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익숙한 부분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 그다음에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받고 싶어하는 서비스 이런 게 더 훨씬 접근하기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명 중심에서 장비 보유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에 보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저희가 이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기관에 대한 정의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제와 기관, 센터 간 굉장히 좀 혼용해서 쓰고 있었던 부분을 혁신 센터 단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를 좀 내린 바가 있고요. 서비스 체계 발굴 측면에서는 혁신 기반단 센터별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이제 조사를 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기업 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 보시는 표에 볼 수 있는 게 그 서비스 체계인데요. 6대 업종 22개 품목, 58개 세부 품목에 대해서 서비스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기반 센터에 대해서 그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현황 조사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22개 품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 공정 프로세스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공정별로 우리 연구 기반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조사를 하였고요.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 중에 하나를 좀 들어봤는데요. 바이오 의학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보시면 바이오 의학 품목에 있어서는 자원 선정에서부터 원료 생산 공정, 기능성 구명, 안정성 검증, 임상 실료 및 임상 시험, 식약처 인허가, 의약품 원료의 생산 이런 어떤 절차 기술 개발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런 절차별로 또 세부 공정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였고 이 각 공정별로 이제 저희 연구기반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표가 조금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래 있는 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이제 각 지원 기관이 품목별 공정별로 어떤 서비스를 또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를 좀 한 바 있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페이즈 1이 돼 있는데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연구 기반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품목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기업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대상으로 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래 이제 그 도표들이 그 결과인데요. 총 634개 기관에서 1,648개 품목에 대해서 수요를 제출을 해주셨고요. 바이오 의약 품목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표가요. 그래서 1순위, 그 다음에 1, 2, 3순위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에 요청을 드릴 때 1순위뿐만 아니라 1, 2, 3순위까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 품목 경우에는 1순위는 하나만 요청을 했을 때는 원료 생산 공정에 가장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1, 2, 3순위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는 가능성 규명이 가장 그 좀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업의 수요를 도출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 기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연구 기반이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기반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한 핵심 품목을 공동 발굴하는 절차를 좀 밟았고요. 한 차례 이제 그 오프라인 회의를 거쳤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조선해양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 항공 총 6개 업종별로 업종에 대해서 53개 품목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런 발굴된 품목을 활용을 해서 향후 이제 기획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할 거고요.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품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RFP를 도출을 하고 내년 초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혁신지원단 그러니까 아이플랫폼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아이플랫폼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목표, 세 가지 방향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고요. 비전은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지원 플랫폼을 좀 지향해보자 이런 비전을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목표로는 국가 단위 혁신 거점 구축으로 기업 지원의 산업적 공간적 단절을 해소를 하고요.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를 통해서 개방형 산업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그 운영에 대한 체계화, 그 아이플랫폼 운영에 대한 체계화겠죠. 기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어떻게 고도화할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각 방향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에 대한 체계화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6대 업종에 대해서 6대 업종 대표 센터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좀 그룹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계 체계를 좀 꾸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업종 내 업종 간 연계 협의체를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 사업 연계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산업부의 어떤 기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기업 지원 서비스들이 IT부를 통해서 구축이 되고 탑재가 되고 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 체계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측면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랜드 오픈하는 아이튜브가 있는데요. 이 아이튜브가 지금 이제 저희가 플랫폼 이 아이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이튜브 고도화를 하면서 좀 추진했었던 내용이 이튜버스라고 하는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룹, 그 다음에 내일 개최되는 온라인 로드쇼 이런 홍보 활동들을 좀 홍보 활동들을 추진을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축해 내온 산업 기반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연구 장비를 연구 기반들을 잘 검색을 하고 잘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업 지원 고도화 측면에서는요. 기관 간 연계 서비스를 이제 올해도 그다음에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관 간 연계에 대한 시너지를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IT부 탑재를 통해서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장비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업과 연구기반센터를 잘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연계하는 측면에서 장비 서비스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구 기반 강화, 기관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내년도에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플랫폼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저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기획 당시에 아이플랫폼 이제 혁신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지원단에 계셨던 저희 연구기반 센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체계를 완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초의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이 좀 됐고요. 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아이 플랫폼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240여 개 센터가 있고 각 센터별로 대표 기관을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조직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측면에서는 21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산업혁신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거점 지정,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들, 그다음 장비 서비스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이런 내용으로 아이 플랫폼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튜브를 통해서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생성하고 이걸 업로드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 기반 센터 간 연계, 그다음에 연구 장비, 연구 기반 센터,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튜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부분이 아이플랫폼입니다. 아이플랫폼은 예전처럼
산업혁신기반단 예전처럼 그냥 조직 연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구기반 센터를 연계하고 이런 조직이 아닌 조직과 그다음에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가 된 어떤 그 효과적인 기업 지원 체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객을 좀 지향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체계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아이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석 팀장님께서 업종별 협의회 추진 실적과 아이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아이플랫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각 센터에서는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송석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권봉주 연구장비관리팀 책임님께서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IT부 개편과 2021년 성과조사 방향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보신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봉주 책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권봉주입니다. 오늘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새로 구축된 IT부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표 부분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연구장비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IT부 시스템이 최초로 구축이 되었고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업무 프로세서 개선,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 개발,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하여 금일부로 이튜브 시스템을 IT부 시스템으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IT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부는 산업기술 R&D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산업기술 개발자 및 공동이용 시스템입니다. 그전까지는 장비 개별 검색의 기능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R&D 지원 기반 찾기, 공정별로 R&D 지원 장비를 찾을 수 있고 R&D 지원 장비만 찾을 수 있고 또 R&D 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활용 부분을 더 강화한 IT부로 새로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개선 부분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사용하는 이튜브 시스템의 디자인 부분입니다. 저 디자인은 기존 이튜브 시스템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장비 도입부터 관리까지에 맞춰진 특화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개선된 IT부 시스템의 디자인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맞춤형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장비 활용과 관리로 구분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편리한 메뉴로 구성을 하였고 기능에 맞는 다양한 아이콘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러스트적 배너 등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퀵 메뉴를 제공을 하고 직관적인 챗봇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디자인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이번에 IT부로 개선을 하면서 추가된 신규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지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 찾기, 공정별 지원 서비스, 장비 지원 기한 검색, 패키지 서비스, 자가 진단 등의 신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법령 부분입니다. 장비 도입에서 처분까지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법률정보센터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서
계정 사항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며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바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비 찾기 부분입니다. 필요한 장비 종류나 장비명을 알고 있다면 공동활용 장비 찾기를 통해서 다양한 장비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이 집합된 국산 장비 홍보와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활용 장비 찾기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장비 종류나 장비명을 알고 있다면 공동활용 장비 찾기를 통해서 다양한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처음 공동활용 장비 검색 부분에 접속했을 때 처음 나오는 장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 기본적으로 공동활용 장비에 대해서 검색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동활용 장비 기본 검색과 상세 검색 화면이고요. 공동활용 장비 기본 검색 화면은 일반적인 검색과 그리고 장비의 분류별, 지역별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상세 검색 화면은 공동활용 장비 기본 검색 화면에 용도별 장비 분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비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찾기의 공동활용 장비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장비 기본 정보와 그 다음에 설명, 이용 안내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 장비 홍보 부분입니다. 국산 장비 홍보를 위해서 국산 장비를 등록을 하고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홍보 프로세스 및 관련 내용들을 안내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등록된 국산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후에 어느 사용자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본인 회사 때 본인 기업이 갖고 있는 국산 장비를 등록을 해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업종별, 품목별로 유형화하고 서비스 맵을 제공하고 업종, 품목, 공정을 중심으로 지원 기관과 서비스, 장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서비스 맵을 유형화를 시켜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맵 유형화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별 지원 서비스에서 일단 산업기술 기반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관련 품목들이 표시가 되고 관련 품목을 선택을 하면 관련하여 세부 품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품목까지 선택이 완료가 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관련 공정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별 소개,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해당 공정의 공정별 지원기관 검색 결과에 따라 기관을 선택을 가능하며 기관을 선택을 했을 경우는 기관별로 각 공정별 서비스 세부 사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지원 기관 부분입니다. 연구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기술 에러를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장비 지원 전문 기관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에서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전국 센터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된 센터의 상세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각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 정보, 센터 정보, 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제공 서비스, 그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지금까지 그 센터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 지원을 사례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서비스 부분입니다. 패키지 서비스는 기업 수요가 많은 제품군에 대한 제품 설계에서 시작하여 사업화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패키지 서비스도 동일하게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관련된 업종의 품목을 선택하고 관련 패키지의 세부 품목을 선택하게 되면 하단같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검색되어진 서비스명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 서비스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보기에서 공정별 지원 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단계별 선택을 통해서 센터명, 세부 공정, 지원 내용, 지원 장비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패키지 서비스는 향후 계속 확대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 자가진단 부분입니다. 연구장비 보유기관이 장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 모델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기관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장비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분과 영역별 추진 경영 성과 부분입니다. 현재 화면은 기관 자가진단 진행 현황 화면이고요. 각 기관 또는 센터별로 기관의 자가진단 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자가진단 페이지는 총 6대 범죄를 확인할 수 있고 기관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진행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각 센터별로 로그인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장비 일지 부분입니다. 각 기관 및 센터의 오프라인 장비의 일지를 온라인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용 기업별, 장비별 등으로 일지가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엑셀 템플릿을 제공할 예정이고 제공된 템플릿을 엑셀 템플릿에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기능, 현재 이 기능은 센터에서 좀 많이 써야 되는 기능으로서 상세한 기능 설명을 위해 추후 다른 자리를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검색은 사용자들을 위한 직관적인 검색 결과 및 다양한 옵션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검색 페이지이며 검색을 진행했을 경우 처음 보실 수 있는 화면이 검색어에 대한 동적 네트워크 노드형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드는 검색어의 품목, 업종, 지역 등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 노드를 통해서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검색 옵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옵션 및 인기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통합검색 메인 화면입니다. 통합검색 메인 페이지에 인기 검색어가 표기 및 검색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인기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빨간색 글씨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검색어를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챗봇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TV 사용자 분석을 통해 대화형 챗봇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화면에 플로트형 챗봇 아이콘을 제공을 하고 클릭 시 오른쪽과 같이 챗봇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챗봇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 챗봇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본 선택형 항목을 클릭해서 답변을 요청 가능하고요. 선택형 화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 입력창에 궁금한 문의사항을 입력해서 답변을 요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관련 챗봇 시스템은 현재 초창기 버전으로서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랫폼 부분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비정형 데이터 및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요. 데이터 플랫폼은 대시보드 페이지를 제공을 하며 분석되는 데이터들은 장비 현황, 지역별 연구 장비 현황, 산업별 연구 장비 현황, 그리고 장비 활용 현황, 가동률 상위 장비 현황, 가동률 상 기관, 센터 현황, 그다음에 가동률 변동 현황, 구축 지역별 장비 현황들이 분석되어져서 데이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되어진 데이터는 분류별 연구 장비 현황, 또 세부 사업별 연구 장비, 도입 장비 현황 등을 이렇게 해서 각종 차트 및 각종 이미지 그래픽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웹 사용자의 로그 분석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느 메뉴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용자가 많이 찾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분석이 될 예정이고요.
지역별로 연구 장비 현황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도 분석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번에 새로 구축된 ITV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새로 출발하게 되는 아이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ITV 개편뿐만 아니라 2021년에 성과조사 방향까지 함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권봉주 책임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이플랫폼 비전 선포식과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뜻깊은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서 좋은 자리 축하하지 못했습니다만 온라인이나 비대면 행사로 인사 나누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 그래도 위로 삼고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아마 업무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도 6개 업종에 대한 온라인 로드쇼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아이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로드쇼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발하는 이 아이플랫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0여 개 센터에서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